교호작용의 효과 파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t-테스트를 이야기를 한번 드리면, t-테스트는 간단하게 말씀드렸을 때는 두 개의 집단의 평균을 비교한다든지 아니면 한 집단의 평균을 비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평균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방법을 t-테스트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아노바는 두 개 집단이 아니라 3개 이상 집단에 대해서 평균을 비교할 때 우리는 아노바 분석이라는 걸 진행을 합니다. 그랬을 때 아노바 분석을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특징들이 몇 개 있어요. 자, 하나의 기준, 만약에 A, B, C라는 집단에 대해서 평균을 비교할 수도 있고요. A, B, C인데 남자냐 여자냐, 아노바 분석을 하는 것도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분석하고자 하는 집단이 하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집단 자체가 집단 변수가 하나일 수도 있고요. 변수가 2개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냥 A랑 B랑 C 집단의 평균 판매 금액을 비교한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냥 이 변수만 사용을 하면 되는데, 각각의 집단에 남녀로 나눴을 때 매출액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느냐라고 비교를 할 때는 그냥 이 2가지 변수를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분석을 할 때 이 하나의 집단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하나의 집단에서 2가지 특성을 가지는 것을 하는 것을 two-way 아노바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A 집단이면서 여자인 거에 대한 관계가 나타난다. 그랬을 때 그냥 집단 A, B, C, 그 다음에 남녀, 남 했을 때 분석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하면은 평균에 대해서 남자들끼리의 평균값이 차이 나는지를 한번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집단에 따라서 평균 비교의 차이를 볼 수도 있고, 남자이면서 A인 집단, 여자이면서 A인 집단, 여자이면서 B인 집단, 이런 식으로 교차를 통해서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단 하나의 고유적인 정보가 아니라 집단 2개 이상의 고유 정보를 결합해서 보는 것을 보통 교호작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나무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 키가 180 이상이면서 몸무게가 85kg인 사람들은 씨름부일 거다, 이런 식으로 2가지 변수 특성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는 교호작용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호작용 효과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냥 키만 가지고 씨름부, 농구부를 그냥 나눌 수도 있는데 키만으로는 안 된다, 몸무게도 같이 봐야 된다 라고 하면 키랑 몸무게를 같이 결합해서 보는 걸 거예요, 변수를. 그랬을 때 나타나는 효과를 교호작용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효과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호작용 효과를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여러 개의 예측 변수들이 결합해서 목표 변수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되더라, 이런 특징들도 의사결정나무를 통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은 범주의 병합 또는 연속형 변수의 이산화. 자, 범주형 목표 변수에 범주를 소수 몇 개에 병합하거나 연속형 목표 변수를 몇 개의 등급으로 이산화할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여기에 분류되는 값들이 너무 적을 때가 있어요. 너무 적을 때는 하나로 묶어줘야 분석에 활용하기가 쉽고요. 숫자 같은 경우는 어느 쪽으로 몰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런 특징을 가진 것은 어떤 그룹이다라고 연속형 변수를 이산화를 통해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총 6가지 정도가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고요. 이런 특징은 일단은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다른 선지가 나왔을 때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요거 장점, 단점 별표를 좀 해놓을게요. 시험에서 꼭 물어보더라고요. 의사결정나무의 장점이 뭐냐, 단점이 뭐냐 꼭 물어봅니다. 자, 장점은 결과를 누구에게나 설명하기가 용이하더라. 설명하기 쉽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분류 모형의 정확도가 좋습니다. 자,
설명하기 용이한 것은 앞에서 봤던 시각화 자료를 여러분들이 보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나서는 이게 이렇게 분류되구나를 한눈에 보기 편하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설명하기가 용이하고 모형 분류 정확도가 매우 뛰어납니다. 이거는. 그래서 특정 기준값보다 크거나 작은 거에 대해서 나무를 계속 치면서 내려가기 때문에 모형의 정확도가 좋고요. 그 다음에 모형을 만드는 방법이 계산적으로 복잡하지가 않다. 그리고 대용량 데이터에서도 빠르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상 잡음 데이터에 대해서도 민감함 없이 분류할 수가 있다. 자, 비정상 잡음 데이터 같은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키가 뭐 190에 몸무게 한 100kg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 비정상 잡음 데이터, 이상치, 그 데이터들은 처리되기가 거기에 모형이 쉽게 깨지거나 아니면 성능이 나빠지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형의 성능이 잡음 데이터에 크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한 변수와 상관성이 높은 다른 불필요한 변수가 있어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 한 변수와 상관성이 높은 다른 불필요한 변수가 있다는 것은 회귀 분석을 할 때 여러분들 VIF라는 값 알죠? VIF라고 해서 다중공선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독립 변수들끼리 상관관계가 있을 때는 모형의 성능이 떨어진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독립 변수들끼리 상관이 있어도 의사결정 나무에는 크게 영향을 안 받고요. 다만 불필요한 변수가 많을 때는 의사결정 나무가 더 커집니다. 불필요한 변수라고 하면은 설명 변수가 너무 많으면은 의사결정 나무가 크기 때문에 가능한 불필요한 변수는 제거하고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장점들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단점 같은 경우는 새로운 자료에 대한 과대적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분류 경계선 부근의 자료값에 대해서 오차가 크다. 자, 분류 경계선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그린 그림 있죠?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점이랑 X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내가 특정 선, 만약에 키가 180이라고 했잖아요. 키가 180보다 이렇게 크다 라고 했을 때 이 경계선에 점이 걸쳐 있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는 저희가 이거를 맞다 틀리다로 분류하는데 오차가 좀 크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도 있어요. 그리고 설명 변수 간의 중요도를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다. 뭐 이런 단점이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의사결정 나무를 이렇게 만드는데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의사결정 나무의 분석 단계는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무의 성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지치기, 타당성 평가, 해석 및 예측 단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 4가지 단계로 이루어지고요. 각각 단계에는 나무의 성장 단계에는 분석의 목적과 자료 구조에 따라서 적절한 분리규칙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나무를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적절한 정지규칙 동그라미 시키고 이거를 만족하면 성장을 중단한다. 가지치기 같은 경우는 오차를 크게 할 위험이 높거나 적절한 추론규칙을 가지고 있는 가지 또는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타당성 평가를 통해서 이 모형에 대한 평가를 먼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구축된 의사결정 나무를 해석하고 예측 모형을 설정한 후에 예측에 적용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1, 2단계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의사결정 모형을 만들어 나갑니다. 나무가 이렇게 성장을 해요. 각각 분리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막 성장을 해 나갑니다. 근데 나무를 성장을 하다가 적절한 분리 규칙들에 따라서 성장을 하다가 정지 규칙에 따라서 성장을 이렇게 멈춥니다. 멈추고 나서 가지를 칠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내려가서 분류할 값이 아닌데 분리를 했을 때는 그 특정 분리 기준을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까지는 필요 없어 해서
이렇게는 삭제하고 남은 모형, 이거를 최종 모형으로 두고 타당성을 평가하고 예측 및 해석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그림으로는 이렇게 쉽게 구하잖아요. 분리 기준은 어떻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가지치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각 안에 분리 기준이랑 정지 규칙, 가지치기에 대해서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자, 의사결정 나무의 분석 과정은 반복적 분할을 합니다. 계속 분할을 해요.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선점도를 막 그렸잖아요. 점이랑 X 가지고. 그거를 계속 나눌 거예요. 어떤 선을 기준을 가지고 계속 나눕니다. 반복적으로 나누고 그래서 훈련용 데이터를 이용해서 독립변수의 차원 공간을 반복적으로 계속 분할을 합니다. 그리고 가지치기를 통해서 평가용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치기를 수행을 하더라 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분할 기준 같은 경우는 부모 마디보다 자식 마디의 순수도가 증가하도록 분류나무를 형성해 나간다 라고 표현을 해요. 자, 제가 아까 그린 그림을 다시 한번 또 그릴게요. 간단하게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차원 공간이 있다고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었을 때 아래의 공간에 점들이 다 있다면은 하나의 집단으로만 모인 값들이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 x라는 값들만 있다면 x라는 값으로 모여 있다는 집단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네모 안에 점들만 있거나 x 값만 있을 때는 순수하게 점들이 많다, x가 많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점이랑 x가 같이 있을 때는 순수도가 높지 않고 낮겠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각각 점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도 그렇고 x를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부모 마디보다 위에서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단에 있는 기준에 부모 마디의 순수도가 증가하도록, 부모 마디보다 분류된 자식 마디의 순수도가 증가하도록 분류나무를 계속 만들어 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 순수도랑 불순도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자, 순수도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집단 값으로만 다 이루어져 있으면 순수도가 가장 높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작은 x가 하나라도 들어오면 순수도가 낮아질 거예요. 반대로 불순도는 점과 x가 같이 있게 되면 불순도는 높아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값으로만 이루어지게 된다면 불순도는 매우 낮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각각 분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왼쪽은 위에보다 부모보다 자식이 높진 않을 건데 오른쪽처럼 완벽하게 분리가 된다면은 이런 분류 모형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을 계속 분리를 할 거예요.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하나의 기준값이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 분리해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서 말한 것처럼 반복적으로 분할을 계속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의 집단만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아갈 거예요.